안녕하십니까. 페르마학원 강사 고태진입니다.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원의 방정식 매우 중요한 파트이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이란 무엇이냐? 원은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해. 그래서 이 점을 쭉 이으면 뭐가 된다고요? 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정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보면 이 원의 정의에 의하여 나왔어. 예를 들어 하나의 정점을 C, A, B라고 놓죠. C점을 A, B. 여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뭐라고 놓냐면 P, X,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CP의 길이는 일정하죠? 이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은 항상 R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 CP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R과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C와 P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 CP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이렇게 되고요. 양쪽으로 제곱을 해보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 R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중심이 AB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AB고 반지름이 R이면 X-A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요 식만 딱 주어지면, 표준형을 딱 주어지면 반대로 뭘 알 수 있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놓을게요. 중심이 3,2, 반지름이 몇 할까요? 한 5 할까요? 그러면 얘는 X-3의 제곱에 Y-2의 제곱에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 표준형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중심과 반지름도 알아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또 중심이 만약에 원점,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러면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볼 텐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표준형에서 나왔어요. 자, 먼저 표준형을 쓰면 이렇게 되지요. R제곱 이렇게 돼요. 얘를 풀어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2BY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A, B와 R은 다 상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A로 표현하고 얘네들을 B로 표현하고, 상수 B로, 얘를 상수 C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구해도 답이야.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야만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 꼴로 고쳐서 풀어보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고요.
다 고칠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면 중심의 좌표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0보다 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거죠. 응? 그래서 0보다 크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만 얘네들이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서로 0이 아닌 수로 같아야만 원의 방정식이 돼요. 만약에 얘가 0 또는 다른 수로 된다면 얘네들은 타원, 쌍곡선 또는 포물선으로 표현이 되니까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x제곱, y제곱의 개수는 0이 아닌 수로 같아야 한다. 응? 라는 거야. 뭐 0이 아닌 수로 만약에 여기가 뭐 5 나왔다고 치면 양쪽 5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죠. 5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이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돼요. 원은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점 세 점 주고 여기에서 일반형의 미지수는 뭐? A, B, C 3개. 그래서 점 3개, 미지수 3개, 그러면 식 3개가 나오죠.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A, B, C 값을 구하시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세 점 져서 원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시니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세 점 주면 뭐 한다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그러면 뭘 알면 되냐면 다시 한번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죠. 얘 중심은 뭐예요? 얘가 중심이야. AB의 중점의 좌표는 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돼. 얘가 중심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AB의 길이에다 2분의 1 하면 돼. 사실 이거보다 사실 여기 중심 구했죠. 요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반지름이고 얘에서 얘까지 구하는 것도 반지름이야. 그죠? 그래서 사실 중심을 구해서 얘네들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게 훨씬 더 계산이 더 편해요. 중심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심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으니 표준형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또 뭐 이 두 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공식화한 것도 있어. 공식화한 거 잠깐 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A를 X1, Y1 이렇게 놓고 얘 B를 X2, Y2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얘네들 쭉 했어. 그러면 여기 위에 한 점 P라고 놓으면 얘를 P를 XY로 놓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얘는 90도죠. 원에서 지름을 한 변으로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 AP의 기울기와 BP의 기울기가 90도야. 그러면 얘네들끼리 곱하면 뭐가 될까요? 얘네들은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P의 기울기를 봤더니 자, x-x1, y-y1 곱하기 x-x2의 y-y2는 마이너스 1 해서 얘 곱하면 y-y1은 y-y2 얘는 마이너스 x-x1은 x
마이너스 x2 해서 얘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플러스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2점 주어지면 뭐 이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현명한 방법은 이걸 이용하는 게 제일 현명해요. 많은 교과서에 이런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하지만 문제 풀이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거는 공식 외워야 되니까 좀 힘들죠. 자, 이제는 볼게요. 여러 가지 원의 방정식 중 좌표축에 접하는 원 볼게요. 자, 먼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볼게요. 중심이 A, B랍니다. 자, 중심의 B의 높이가 이거야. x축에 접하니까 얘는 90도죠. 그럼 요 길이랑 같죠? 그래서 요 길이는 뭐라고? B야. 그러면 요쪽으로 아래쪽으로도 접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가 B인데 사실 요 길이랑 같은데 우리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요 길이는 3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 해서 3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요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값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를 의미하는데 절대값 b라고.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중심 알고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기 절대값 b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b의 제곱인 이유는 상식이죠. a의 제곱은 뭐와 같다? 그냥 a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절대값 b의 제곱을 했더니 그냥 b의 제곱인 거야.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y축에 접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랑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이는 a이므로 요 길이도 a, 반지름의 길이는 a. y축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으니 얘도 a야. 그지? 얘도 절대값이 씌워진 이유는 알겠죠? 얘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3일 테니 여기다 길이 마이너스 3 해서 3 해서 양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 알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요. 뭐라고요? 중심의 x좌표, 즉 절대값 a입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예를 들어 하나 예 들어볼까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중심이 이렇게 있고 자, x축에 접한대 원이. 그러면 얘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에 x축에 접하면 요 둘 중에 누가 반지름이야? 요 y좌표죠. y좌표. 절대값의 y좌표. 그래서 3, 3은 9 이렇게 쓸까요? 자, 두 번째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얘를 쓰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에 y 플러스 3의 제곱에 자,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즉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의 제곱 해서 2의 제곱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볼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놓으면 r은 항상 0보다 크죠.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볼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이야. 그죠? r.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보니 r, r이겠죠. 자, 얘도 길이가 r이야.
여기도 R이고,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얘는 R, 마이너스 R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X좌표와 중심의 Y좌표와 절대값 치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이 4분면에 따라서 약간은 틀려.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도 약간 틀리겠죠. 1사분면은 둘 다 R이니까 이렇게 X-R의 제곱에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올 테고,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R이니까 이렇게 X 플러스 R의 제곱에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올 테고, 제3, 4분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니까 이게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제4, 4분면은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에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또 이 참고사항을 봤더니 뭐냐면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Y는 X 위에 존재해, 중심이. 또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에 존재합니다. 중심이. 그죠? 그러면 뭐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돼요. X축, Y축에 접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다 지우고. 예를 들어, 3,3이 있어요. 3,3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 R만 구하면 돼. 그지? 그러면 얘네들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어디다 그릴까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3,3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3,3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테고, 또 여기에서 접하는 원이 이렇게도 하나 그려져. 이렇게도 하나 그려져. 원이 두 개가 그려져. 그래서 요 반지름을 이렇게 보면 얘 중심이 뭐라고? R, R이야.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만약에 마이너스 3,3이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쪽에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3,-3을 지나면 X축, Y축에 접하면 여기에다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은 1사분면에 접하니 R, R이라고 놨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가 원의 방정식을 썼더니 요걸 쓰면 되죠. X 마이너스 R의 제곱에 Y 마이너스 R의 제곱에 R제곱이야. 근데 얘가 누굴 지난다고? 3,3을 지난대. 집어넣어. 그래서 3 빼기 R의 제곱에 3 빼기 R의 제곱에 R제곱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 봤더니 9 빼기 6R 플러스 R제곱에 9 빼기 6R 플러스 R제곱에 R제곱. 그래서 R제곱은 마이너스 12R 플러스 18, 0 해서 R값을 구해보면 R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R은 6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6, 6에 36 빼기 18이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물론 6 마이너스 3 루트 2가 여기 작은 원의 중심일 테고, 얘도 6 플러스 3 루트 2가 큰 원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6 플러스 3 루트 2 여기다 집어넣고 6 마이너스 3 루트 2를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 잘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걸 하기 전에 기본 상식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자,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두 원이 이렇게 있대요.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공통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공통현은 뭐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걸 현이라고 했어요. 그치? 얘네들을 현이라고 했는데 공통현이라고 하면 두 원이 공통으로 쓰는 현, 요걸 의미하겠죠? 얘가 A, B라고 합시다. 응? 이게 공통현이야, 이게. A, B가. 이걸 공통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기본 상식 보면 자, 원의 중심 알고 이렇게 구하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에다 밑변에 수직하게 그으면 뭐가 되죠? 수직, 이등분 하게 되죠. 이쪽에서도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원에다 현에다 수직으로 그으면 얘도 수직 2등분 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요쪽에서 수직 2등분한 거랑 요쪽에 수직 2등분한 요 섬이 같은 점이죠. 같은 점. 그죠? 그럼 요 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M은 A, B를 2등분 하는 점이 되겠죠. 또 여기를 O 다시 적어놓을게요. 중심을 이 성질에 의하여 자 뭐가 되냐면 AB의 길이 AB와 O 다시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야. 그지? 또 AM과 뭐예요? BM의 길이는 서로 같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얘를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 이 O''를 지나는 직선은 AB를 어떻게 한다? 수직 2등분 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기본 상식으로 갑니다. 다시. 자, 뭐라고? A, B를 여기 원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수직 2등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길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요 직선 사이, 요 AB에 지나는 직선만 안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요 거리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기본 상식을 갖고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통현이라고 그랬어. 즉 요거 이렇게 지나는 이 공통현을 지나는 이 직선을 뭐라고 했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나의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있으면 요 두 개의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은 뭘 하면 되냐면 두 개를 그냥 빼면 돼. 얘에서 얘를 빼든지 얘에서 얘를 빼든지 그냥 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왜? x제곱, y제곱 없어지면서 자, x, y에 대한 1차식만 나오죠. 직선만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히 뭐 한다고? 뺀다고. 응? 뺀다고요. 이 참고사항은 어떻게 내가 여기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봅니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낼게요. x, 2x 아까 자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식과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두 개의 원에 관한 식이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여기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뭐 한다고요? 그냥 얘에서 얘를 빼든지 얘에서 얘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 빼라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어. 그랬더니 4x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왔네. 즉 뭐예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고. 그죠? 두 번째 뭐 할까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풀어볼게. 현의 길이
자, 제가 아까 얘기하듯이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두 개 여기다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원이.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공통현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은 구했어. 어떻게 여기? 그리고 하나 얘네들의 중심을 봤더니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거야? 2인 거지. 그래서 2야. 여기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야.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공통현에다 수직하게 그으면 수직 2등분하죠. 그러면 뭘 알아요? 요거 D를 구할 수 있지. 한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로 D를 구할 수 있어요. 자, D를 구해볼까요? D를 구해봤더니 몇이에요? 루트에 얘 집어넣으면 되죠. 1 플러스 1에 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네요.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 길이는 몇일까? 공통현의 길이? 자, 90도야. 뭐 생각나? 피타고라스 생각나죠? 피타고라스로 계산하면 2는 4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겠나요? 그런데 공통현의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야? 수직 2등분하니까 2루트 14에다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14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는데 세 번째 하나만 더 구해봅시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AB의 길이, AB의 직선과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서로 현을 수직 2등분 한다고.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여기다 지울게요. 지우고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세 번째 뭘 할 거냐면 여기다 쓸게요. 공통현의 즉 현의 중심을 구하라. 중점을 구하라. 중점을. 공통현의 중점을 구하라. 즉,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요 중점, 공통현의 중점을 구하라.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했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아. 그죠?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을 알아요? 얘도 원의 중심을 하니까 빨리 계산해보면 2,2네. 그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돼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 요 AB라고 한다면 AB의 중점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현의 요 중점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한다면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았고 중심을 아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얘 직선의 방정식 0,0과 2,2니까 그냥 바로 y는 x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만나는 점이니까 그냥 넣으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몇이에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x가 2분의 1이니까 y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공통현에 관한 이야기 잘 한번 보시고요. 얘가 그림이 너무 두꺼워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볼게요. 자, 뭘 보시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거 봤었죠. 뭐 예전에 했을 때 ax 플러스 by의 플러스 c는 0이고 a-x 플러스 b-의 y의 플러스 c-는 0일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했으면 우리가 ax 플러스 by의 플러스 c의 플러스 k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자, 뭐냐면 하나의 원을 주고 또 하나의 원을 줬어.
그런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래. 원을. 그러면 이 원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나 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건 뭐 그리기 나름이죠. 그리기 나름. 무수히 많아. 이쪽도 무수히 많고 이쪽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아. 그러면 이 무수한 많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대표하는 식이 마치 요것처럼 이렇게 쓴다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kx 이러면 0 이렇게 쓴다고요. 응? 이렇게 쓰면 얘네들을 지나는 대표식이야. 이 무수한 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존재한다?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내가 하나의 점을 딱 주는 순간 이 두 원의 교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은 뭐로지? 하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치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러해. 예를 들어 또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EX 뭐냐면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쓰고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쓸게요. 근데 얘가 뭘 지냐면 1,2를 지난대. 즉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1,2를 지난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을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대표식은 누구예요? 이렇게 하고 k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수많은 식의 대표식이 됐는데 1,2를 딱 준 거야. 1,2. 그러면 뭐가 된다고? 오로지 하나의 원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1,2를 여기다 집어넣죠. 1, 4, 마이너스 2, 2, 4, 8, 플러스 1, 플러스 k에 1, 4, 마이너스 4는 0 해서 얘 계산했더니 k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에 4, 6이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4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즉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에다 4를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5x의 제곱에 5의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에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봐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일반형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양쪽을 뭐로 나누면 된다? 그냥 5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흐름 잘 알아놓으시고요. 여기서 뭐 참고 한번 봅시다. k는 마이너스 1이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아까도 방금 얘기했죠. 그 전 페이지에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다? 예, 공통현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잘 알아놓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 자, 두 가지로 볼 거야.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 넘어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 두 가지로 볼 텐데 자, 먼저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면 얘네들을 직선의 방정식이 1차니까 원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x에 대한 2차든 y에 대한 2차든 2차 방정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판별식 D를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큽니다. 접합니다. 그러면 판별식 D가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됐어.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하면 만나지 않는다 얘기할 수 있다고. 다 아시는 얘기죠?
다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자 얘도 한번 얘 하나 들어볼까요? x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1인데 얘가 x 플러스 y는 k래. 얘네들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의 범위와 뭐 한 점에서 만날 때의 k값 만나지 않을 때의 k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한다면 자 먼저 뭐 한다고요? 1차식을 집어넣어야 돼.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이 1이니까 얘를 빨리 정리해 볼까요? 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정리했더니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의 x 그죠? 그리고 지워지니까 플러스 k제곱은 0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네들의 판별식을 구하면 짝수니까 짝수 공식 4분의 d로를 해서 계산하는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k의 제곱 해서 얘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k의 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답을 구하래. 서로 다른 두 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럼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될 거야. 그러면 k값을 구해봤더니 k값을 구해보면 몇이죠? 1 플러스 마이너스에 1, 2니까 2죠? 자, 1, 1에 맞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k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고 k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아니죠. 0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4의 값.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의 k가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될 테고 두 번째 만난다 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고 하면 k는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시겠죠. k값은.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k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고 k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자, 이거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에서는 뭘 더 많이 이용하냐면 요거 뒤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즉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얘는 원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 길이 r과 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별하는 거야. 자,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D죠? 여기 D야. 얘도 D고 여기도 D죠? 자, D보다 R이 더 큽니다. 그럼 무조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야, D가 R이야. 그럼 접하는 거죠. D가 R보다 더 크대. 그러면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아까 이렇게 들었죠? y의 제곱에 얘가 1일 때 x 플러스 y는 k. 얘를 한번 요걸로 풀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판별식보다 얘를 더 강추입니다. 강추야. 얘가 훨씬 중요해.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뭐야? 여기 1,0이야. 자, 얘는 x 플러스 y 자, 마이너스 k는 0이죠. 자, 얘가 그림이 있으니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나. 그러면 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D로 이용하는 경우, D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하기 전에 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D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셔야죠. 자, D를 먼저 조사하면 얘는 1 플러스 1에 1,0이니까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 봤더니 루트 2에 얘 K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점. 다시 뭐라고? R이 더 커. 이때 R이 몇인데? 1이죠. 즉 루트 2에 K 마이너스 1이 더 커. 그죠? 그러면 얘는 K 마이너스 1에 루트 2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에 K 마이너스 1이 루트 2야.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에 K가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죠? 두 번째, 만난다, 즉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라고 하면 얘 K는 뭐예요? 얘네들 같아야 되니까 1과 같아야 되니까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세 번째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즉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돼. 얘. 그죠? 그럼 얘는 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부등호 방향과 반대죠. 그래서 간단히 보면 K는 1 마이너스 루트 2에 K는 1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지금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났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왔던 거랑 계산이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 y의 값에 다른 값이 뭐 y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순간 얘를 집어넣으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요거만 바뀌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그렇게 요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물론 판별식도 좋지만 그건 계산이 너무 복잡하시니 뭐 하시는 게 좋냐면 요거, 즉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요 공식 이용하는 게 훨씬 강추입니다. 자, 요거를 주로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